왜 착한 남자는 항상 외면당하는 걸까요? 다정하게 대하고 늘 배려하는데도 정작 마음을 주고 싶은 사람에게는 선택받지 못하는 경험, 많은 중년 남성분들이 겪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관계 문제 해결을 도와온 최은정 전문가입니다. 20년 넘게 중장년의 감정과 관계를 상담하며 착함이라는 가면 뒤에 숨은 상처를 수없이 마주해왔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착한 남자가 왜 매력에서 멀어지는지를 시작으로 그 안에 숨은 감정의 함정, 기대의 실수, 그리고 진짜 매력의 본질까지 차근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7을 남겨주시면 그 짧은 숫자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1. 착함이 아닌 나약함으로 보이는 이유. 착한 남자 좋다면서 왜 결국은 나 같은 사람은 선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많은 착한 남성들이 이성에게 안전하고 좋은 사람으로는 보이지만 끌리는 사람으로는 인식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착함이 나약함으로 비춰지는 순간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서울에 사는 52세 김 씨는 늘 여성에게 젠틀하게 대하고 상대가 불편해할까 걱정돼 늘 양보하며 자신의 감정은 뒤로 밀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반응은 늘 같았습니다. 김 씨 정말 좋은 분이에요. 근데 설렘은 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착함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그 착함이 자기 주장 없는 태도, 책임 회피로 연결될 때입니다. 말을 아끼고 화를 내지 않고 늘 이해만 해주는 모습은 상대에게 이 사람은 나를 리드해주지 못하겠구나라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연애 초반 여성들은 단순히 다정한 사람이 아닌 스스로를 보호하고 끌고 갈 수 있는 힘 있는 사람에게 매력을 느낍니다. 이 점은 나이가 들수록 더 분명해집니다. 중장년 여성일수록 단순한 온화함보다는 삶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단단함을 원합니다. 그렇기에 너무 수동적인 착함은 오히려 답답함으로 다가오고 심하면 연민이나 친구 같은 감정으로만 머무르게 됩니다. 중요한 건 착한 행동 이면에 어떤 에너지가 있느냐입니다. 자신을 지키면서도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태도, 의견을 내면서도 상대를 존중하는 균형 있는 태도가 진짜 매력적인 강한 착함입니다. 착함과 나약함은 다릅니다. 진짜 매력은 거절할 줄 아는 착함, 그리고 스스로를 지킬 줄 아는 따뜻함에서 시작됩니다. 2. 당신의 친절이 부담이 되는 순간. 나는 그냥 잘해주고 싶었을 뿐인데 왜 그 사람은 점점 멀어졌을까? 이런 질문 마음속에 품고 계신 분들 많을 겁니다. 특히 중년 이후의 연애에서는 잘해주는 것만으로 관계가 깊어진다고 믿기 쉽지만 사실 친절도 과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55세 주부 박 여사님은 최근 한 남성과의 만남에서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상대 남성은 만날 때마다 음식을 사주고 귀가하면 문자로 안부를 묻고 조금이라도 불편할까봐 지나치게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죠. 처음엔 고맙고 듬직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녀는 마음이 점점 식어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뭔가 숨이 막히고 내가 감시당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상대의 기분을 먼저 헤아리고 매번 먼저 연락하고 챙겨주는 친절은 자칫 상대에게 의무감이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 기대에 부응해야 하나? 나도 이렇게까지 해줘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마음은 점점 다치게 되죠. 친절이 진심에서 비롯되었더라도 그 안에 기대가 섞여 있다면 상대는 본능적으로 이를 감지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너도 뭔가를 해줘야 해라는 무언의 압박은 관계를 천천히 잠식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진짜 좋은 관계는 서로의 공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내 마음을 너무 앞서주지 말고 상대의 감정 속도에 맞추어 조율해야 합니다. 적당한 거리에서의 친절은 설렘을 만들지만 과도한 친절은 상대에게 감정의 의무를 지우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 기억해두면 좋겠습니다. 3. 헌신이 배신으로 돌아오는 구조. 저는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모든 걸 줬는데 돌아온 건 차가운 이별이었죠.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중년의 연애에서 특히 많이 반복되는 이 구조는 헌신이라는 이름으로 위장된 일방적 희생에서 시작됩니다.
부산에 사는 63장 씨는 3년간 한 여성에게 물심양면으로 헌신해 왔습니다. 경제적인 지원부터 상대 가족의 일까지 발벗고 도왔고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온전히 그 사람에게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 여성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장 씨 고마웠어요. 근데 이제 그만 만나요.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을 경험하며 묻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요? 사실 잘못한 건 없습니다. 문제는 헌신이라는 이름으로 스스로를 잃어버린 데 있습니다. 이성관계에서 헌신은 상대에게 감동을 줄 수 있지만 그게 지속되려면 상호적 에너지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면 받는 사람은 점점 익숙해지고 결국엔 당연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한 것은 결국 소중함을 잃게 되죠. 또한 헌신이 클수록 그만큼 보답을 기대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당신은 왜 내 마음을 몰라줘? 이런 감정이 쌓이면 관계는 갈등으로 이어지고 결국 상대는 죄책감과 부담 속에서 도망치게 됩니다. 관계에서 중요한 건 무조건적인 헌신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지키면서 나누는 애정, 그리고 상대의 마음을 바라보며 나누는 교감입니다. 주는 사람이 자존감을 잃지 않아야 그 관계는 끝까지 건강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여성은 상냥함보다 강인함에 끌린다. 나는 항상 다정하게 대해줬는데 왜 그녀는 나보다 그 무뚝뚝한 사람을 선택했을까? 이 질문은 많은 중년 남성들이 관계에서 겪는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대구에서 자영업을 하는 58세 최 씨는 최근 짝사랑하던 여성에게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녀는 늘 그에게 웃으며 고맙다고 말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땐 최 씨가 늘 곁에서 도왔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연애를 시작한 건 오히려 다정함과는 거리가 먼 다소 직설적이고 자기 주장이 강한 남성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많은 여성들은 상냥함보다 강인함에 더 깊은 안정감과 매력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물론 상냥함은 관계의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유부단함이나 자기주장 없음으로 느껴진다면 상대는 곧 지루함이나 신뢰 부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반면 단호하게 말할 줄 알고 자신의 경계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은 비록 다정하지 않더라도 믿음직함이라는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특히 중년의 여성들은 단순한 감정적 위로보다 인생의 파도 속에서 함께 버틸 수 있는 파트너를 원합니다. 즉, 내 삶을 맡겨도 될 사람, 위기 상황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삶을 당당히 살아내는 사람에게 끌립니다. 상냥함은 매력의 시작일 수 있지만 강인함은 그 매력을 오래도록 유지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말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뜻을 분명히 하는 것,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지켜주는 힘. 이런 태도들이야말로 여성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짜 매력입니다. 5. 기대하는 상냥함은 왜 실패하는가? 나는 이렇게 상냥하게 대해줬는데 왜 그녀는 감동하지 않을까? 이런 의문은 의외로 많은 남성들이 관계에서 경험하는 문제입니다. 그 상냥함이 진짜 마음에서 우러난 것인지 아니면 반응을 기대한 계산된 행동이었는지 상대는 본능적으로 알아차리기 때문입니다. 서울에 사는 48세 김 씨는 소개팅에서 만난 여성에게 늘 먼저 연락하고 작은 선물과 다정한 말투로 정성을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몇 번의 만남 이후 여성은 말했습니다. 김 씨는 너무 좋은 분이에요. 근데 부담스러워요. 이유는 바로 기대하는 상냥함 때문이었습니다. 다정함 뒤에 숨어있는 호감의 보답을 바라는 태도는 상대에게 감동보다는 의무감을 안깁니다. 이 사람의 감정에 내가 답해야 하나? 라는 심리적 압박은 감정을 쉽게 만드는 결정적 요인이 되죠. 특히 연애 초반 남성의 행동이 친절함인지 구애 전략인지 헷갈리게 되면 여성은 그 진심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음의 거리감으로 이어지게 되죠. 진짜 상냥함은 보답을 바라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기대하지 않고 주는 다정함, 상대의 반응에 따라 감정을 흔들리지 않는 일관된 태도는 오히려 신뢰와 끌림을 동시에 만들어냅니다. 기억하세요. 상냥함은 감동의 시작이 될 수 있지만 그 안에 기대가 숨어 있다면 오히려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반응을 위해 다정해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편안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다가갈 때
비로소 그 상냥함은 진짜 매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6.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만드는 감정의 함정. 내 진심을 몰라줄 때 괜히 억울하고 분한 감정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이 말은 많은 중년 남성들의 속마음을 대변합니다. 특히 이성 관계에서 상대에게 잘해준 만큼 인정받고 싶고 감정적으로도 자신이 중요한 존재라는 확인을 받고 싶은 욕구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이 인정 욕구가 깊어질수록 감정의 함정에 빠지기 쉬워집니다. 대전에서 50세 초반의 김 씨는 자신이 한 여성에게 보여준 정성과 관심이 돌아오지 않자 점점 분노와 서운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녀가 답장을 늦게 하거나 감정 표현이 적을 때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라는 생각에 빠졌죠. 이 감정의 핵심에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의 반응을 통해 자신의 가치나 매력을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 기준을 상대에게 맡겨버리는 순간 내 감정의 주도권도 함께 잃게 됩니다. 상대가 무심해지면 나도 무너지게 되고 작은 무시에도 크게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진심에서 비롯된 행동조차 결국 반응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고 맙니다. 진짜 매력은 타인의 인정이 아니라 자기 내면의 기준을 지킬 때 생깁니다. 상대가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했던 행동이 스스로 자랑스럽고 떳떳하다면 그게 바로 감정의 균형입니다. 인정은 바랄수록 멀어지고 놓아줄수록 자연스럽게 돌아옵니다. 그 함정에서 벗어나야 비로소 나다운 모습으로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7. 거절당해도 흔들리지 않는 태도의 힘. 나를 싫어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거절은 누구에게나 아픈 경험입니다. 특히 나이 들어 이성을 향한 마음을 꺼낼 때 거절당하는 건 단순한 실망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듯한 감정이 들기도 하죠. 하지만 거절은 결코 내가 부족해서만은 아닙니다. 경기도 안산에 사는 57세 이 씨는 몇 번의 소개팅에서 모두 거절을 당한 후 크게 자신감을 잃었습니다. 이 나이에 누가 나 같은 사람을 좋아하겠냐는 말이 입버릇처럼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한 친구가 조언했습니다. 그건 단지 그 사람과의 타이밍이 안 맞았을 뿐이야. 내가 문제는 아니야. 그때부터 이 씨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거절을 개인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 관계의 성향 차이로 받아들이기로 한 겁니다. 이런 태도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전보다 더 자신감 있게 행동했고 상대방의 반응에 과도하게 의미를 두지 않게 되자 오히려 편안한 매력이 생겼다는 말을 듣게 됐습니다. 거절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태도는 상대의 반응에 따라 감정을 흔들지 않는 단단함에서 나옵니다. 나를 좋아하지 않아도 괜찮아. 나는 여전히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마음가짐은 관계의 시작에서도 끝에서도 여유를 만들어냅니다. 상대의 선택에 나의 존재감을 맡기지 마세요. 거절은 내가 틀려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원하는 방향과 맞지 않았던 것뿐입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힘이 진짜 성숙한 매력을 만들어줍니다. 8. 긍지와 자유가 만든 진짜 매력. 저는 연애를 해도 제 생활을 포기하고 싶진 않아요. 이 말이 당당하게 들리는 분이시라면 이미 어느 정도 자기 삶의 균형을 잡고 계신 분일 겁니다. 중년 이후의 이성 관계에서는 단순히 잘해주는 사람보다 자기 세계가 분명한 사람이 더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인천에 거주하는 60세 장 씨는 늘 연애에서 희생하는 쪽이었습니다. 연락이 오면 바로 답장하고 상대가 원하면 모든 약속을 바꾸고 자신의 취미 생활도 포기하곤 했죠. 하지만 그런 태도는 연애의 깊이를 만들기보다 오히려 상대에게 자신이 없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남겼습니다. 어느 날 그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자신의 일상과 가치를 지키는데 더 집중하기로 한 겁니다. 혼자 등산을 가고 오래 미뤄온 악기 레슨도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장 씨는 자기 삶이 분명해서 더 멋져 보여요. 긍지란 자신이 살아온 시간과 방식에 대한 자부심입니다. 그리고 자유란 타인의 시선이나 기대에 휘둘리지 않는 내면의 여유입니다. 이 두 가지는 함께 있을 때 강력한 매력을 만듭니다. 누군가에게 맞추기보다 스스로의 방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누구와 함께 있어도 존재감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중년 이후의 매력은 외적인 장식이 아니라 내면의 삶이 얼마나 단단한가에서 비롯됩니다. 긍지와 자유는 결국 그 사람을 가장 자기답게 빛나게 만들어주는 힘입니다. 9. 보답을 바라지 않는 사람만이 사랑받는다. 나는 진심으로 대해줬어요. 근데 그 사람은 고마워하기는커녕 점점 멀어졌죠. 이런 말 주변에서 자주 들을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다했는데 왜 상대는 감동하지 않고 오히려 부담을 느끼는 걸까요? 그 핵심은 보답을 바라는 마음에 있습니다. 아무리 다정하고 성실하게 대해줘도 그 안에 되돌려받고 싶다는 기대가 숨어 있다면 상대는 그것을 알아차리고 점점 마음을 닫게 됩니다. 서울에 사는 49세 정 씨는 연애에서 늘 최선을 다해 헌신해 왔습니다. 식사 준비, 선물, 배려 뭐든지 먼저 했죠. 하지만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 씨는 다정하지만 늘 뭔가를 바라보는 눈빛이 있어요. 그게 저를 편하게 못하게 만들어요. 이런 상황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마치 나는 너에게 이렇게 했으니 너도 뭔가 보여줘야 해라는 무언의 심리적 계약이 존재하는 듯한 느낌이죠. 그 안에 사랑이 아니라 거래가 숨어 있다는 걸 상대는 직감적으로 느낍니다. 진짜 매력은 상대가 보답하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내가 해준 것에 집착하지 않고 그 자체로 만족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은 오히려 마음의 문을 엽니다. 보답을 바라지 않는다는 건 무조건 참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감정을 조율할 줄 알고 스스로 감정의 기준을 정할 줄 안다는 뜻이죠. 사랑은 주고받는 것이지만 진짜 마음은 줄 때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도 진심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10. 당신은 인정받고 싶은 사람인가? 매력적인 사람인가? 저는 왜 늘 좋은 사람이라는 말만 듣고 끝나는 걸까요? 이 질문은 중년 남성들이 관계에서 느끼는 가장 아쉬운 지점 중 하나입니다. 칭찬은 받지만 관계는 이어지지 않고 상대는 늘 정말 좋은 분이에요 라는 말만 남긴 채 멀어지죠. 그 차이는 인정받고 싶은 사람과 매력적인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인정받고 싶은 사람은 늘 타인의 반응에 민감합니다. 이렇게 하면 좋아하겠지? 이 말은 싫어하겠지? 항상 상대의 기분과 눈치를 살피며 스스로를 조정하고 과하게 맞추려 하죠. 이런 태도는 초반에는 친절하게 보일 수 있지만 곧 매력보다는 편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로 굳어지기 쉽습니다. 반면 매력적인 사람은 자신의 기준과 감정에 중심을 둡니다. 상대가 어떻게 반응하든 자신의 감정과 표현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죠. 대전의 54세 송 씨는 예전엔 늘 여성의 눈치를 보며 대화했습니다. 하지만 큰 이별을 겪은 후 이젠 나답게 살자는 다짐을 하며 태도를 바꿨습니다. 그 후 오히려 주변 여성들의 관심이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예전엔 좋은 사람이라 불렸고 지금은 궁금한 사람이 됐어요. 매력은 외모나 능력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내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 타인의 반응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에게 진짜 끌림이 생깁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으로 보이고 싶으신가요? 그저 인정받는 사람인지 아니면 기억에 남는 매력적인 사람인지. 답은 결국 당신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착하다는 말, 언뜻 들으면 참 따뜻한 칭찬 같지만 중년의 이성 관계에서는 때로 그 말이 매력 없음이라는 오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이번 이야기를 통해 조금은 공감하셨을 겁니다. 착함은 약함이 아니며 상냥함은 강인함 위에 있을 때 진짜 힘을 발휘합니다. 내 감정을 스스로 다룰 줄 알고 상대에게 기대지 않으며 보답 없는 마음도 당당하게 내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짜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알고 계십니다. 진심은 감추지 않되 스스로를 잃지 않아야 한다는 걸. 그리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보다 나 자신에게 자부심을 느끼는 태도가 더 깊은 관계를 만든다는 것도요. 강인함이 깃든 상냥함, 그것이 바로 중년 이후 진짜 사랑받는 비결입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7을 남겨주시면 그 짧은 숫자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경험도 댓글로 들려주세요.